교과서 124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갈래의 이해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극갈래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극갈래 중에서 작품, 차범석의 성난기계 같이 볼 건데, 그 전에 한번 무엇을 배워볼 것인지 1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갈래라는 건 밑줄 칠게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 쭉 다 밑줄 치고 옆에 있는 그게 동그라미, 이게 바로 극갈래의 개념이 되겠죠. 극갈래의 이야기는 서사갈래 앞에서 배웠던 소설과 마찬가지로 밑줄 칠게요.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 극갈래의 특징 첫 번째. 인물, 사건, 갈등이 그대로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밑줄 칩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보여주는 것 밑줄 쳤어요. 특징 두 번째, 현재형이에요. 그다음에 극은 연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특징 세 번째, 연행이라는 건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걸 연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갈래는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물, 사건, 갈등 중심으로 진행되고 현재형이고 연행됩니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뿐 아니라 배경, 의상, 소품, 음악 효과, 조명 이런 걸 통해서 형상화된다. 종류에는 가면극, 인형극, 창극, 근대극, 현대극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면극, 가면 쓰고 하는 거, 인형극, 우리 인형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창극은 전통적인 판소리나 그 형식을 빌려 만든 가극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근대극, 현대극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연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성난기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쓴 극작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Time as I've known it doesn't take much time to pass by me. Minutes into days turn into months, turn into years, they hurry by me. 지금 연극계 실질적인 등장선 1951년이니까 지금 53년째 되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게 보면 처제일관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연극을 하느냐라는 것은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연극이라는 예술의 특징은 관객을 상대로 한다는 거, 많은 관객을 앞에 놓고 현장감 있게 한다는데 연극의 특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우러진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고 또 만드는 과정도 협동 없이는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극은 거짓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에 연극 나가서 내가 좋아서 한 거지만 사실은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건데 즐겁게 해주면서 뭔가 심어주는, 던져주는, 불을 켜주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만 된다고. 1924년 일제 칼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시절 차범석은 목포 북교동에서 대지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일본어로 배워야만 했던 시절 차범석은 학교가 끝나면 서고에 파묻혀 책과 함께 살았다. 유복한 가정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낸 어린 시절. 하지만 차범석의 가슴 속에는 문학과 연극에 대한 동경이 작은 씨앗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어렵사리고 한 그 시절의 생활기록부. 차범석은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이고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남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광주는 차범석에게 제2의 고향이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 광주에서 하숙 생활을 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조금은 외로웠지만 돌이켜보면 문학과 예술에 몰두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었던 빛나는 학창 시절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성격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으로 변했다. 빛바랜 졸업대장에는 당시의 기록이 거짓말처럼 남아있다.
전쟁 말기에 조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차범석은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에 휩싸여 청춘을 낭비할 수 없다는 자각 때문이다. 일본에서 보냈던 2년간의 긴 재수 생활. 이때 차범석은 수많은 외국 영화와 공연을 관람하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연극 영화의 세계에 몰두하게 된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으로 차범석은 모든 꿈을 접은 채 귀국해야 했다. 광주에 있는 사범대를 1년 만에 수료하고 잠시 교사의 길을 걸었던 차범석. 전쟁과 광복이라는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차범석의 인생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일제 핍박받는 젊은이들의 고뇌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다시 대학에 들어간 차범석은 문학서클 활동을 하면서 연극에 매료되기 시작한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고 희곡과 연극 공부에 몰두한다. 50년 동안 하면서 연극을 한 지 한 번도 후회해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때 교직자로 교사 노릇하고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지 내 인생의 목적은 연극, 오로지 작품을 쓰는 거이기 때문에 한 흔들림이 없었죠. 여기까지 내용이 작가 차범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이제는 교과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 4명이 등장해요. 회기, 인옥, 상현, 금숙 이렇게 있는데 본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26쪽에 있는 내용들은 127쪽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 무대 이걸 참고해서 서술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범석의 성난기계고요. 차범석은 극작가예요. 극작가고 지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신구세대의 갈등들을 주로 다뤘으며 사실주의 극을 쓴 사람입니다. 본문 보면 회기는 35세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이고요. 인옥은 담배공장 포장공이고 중환자예요. 상현은 그런 인옥의 남편이고요. 금숙은 회기 밑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현대 늦가을이라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그 다음 거 보면 곧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에서 무대 내용 나오는데 전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이제 무대니까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씌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볼게요.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버튼, 좌편에는 2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는 큼직한 책상과 회전의자와 환자용 의자, 벽 구석에 책장과 캐비넷 이렇게 있고 우편에는 진찰실과 그다음에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문, 이 문과 정면 문 중앙에 전임 간호사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고 따라서 이 무대는 이 방은 가벼운 진찰객과 외래객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 개인의 방이다. 라면서.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롭고 냉랭하고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들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회기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쓰는 방도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치고 적어볼게요. 회기의 냉담한 이미지와 배경의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여기까지 냉랭한 분위기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기와 인옥에 대한 묘사를 해요.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문, 우쪽에 있는 문으로 등장해요. 등장인물 회기 있고요.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수,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옵니다.
양회기의 흰 피부와 호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기에서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죠. 회기의 인상이 어떤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녹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 얘는 지금 이녹의 외양묘사하는 부분인데 밑줄 칠게요.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동그라미 1, 이녹의 외양묘사, 이녹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 양회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오른쪽에 서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칠게요.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녹은 중환자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그녀의 표정은 동그라미 칠게요.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왜 그러냐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병을 치료하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의 가장이 이녹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거라서 그래요. 이녹의 외양묘사 동그라미 1, 2, 3 했던 부분 기억하시고 회기는 금숙이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으로 간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가 발단 부분이에요. 희곡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아니라 5단 구성이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구성되거든요. 앞부분 줄거리 내용이 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단이라고 적고 이어서 계속 볼게요.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중간에 죽어서 테이블 데스가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이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이기적인 거죠.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해서 냉정하게 대한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부분부터가 여기부터가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대가 마찬가지로. 자,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주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좋은 직업이죠. 회기는 지금 직업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의사를 단지 돈벌이를 위한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녹이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회기가 말해. 나는 원래 자신 없는 일엔 손은 안 대는 성질이요. 나만 생각해요. 자기에게 해가 될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이라고 하죠. 얘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정이 없는 걸 비정하다고 해요. 작품의 제목이 뭐였어? 성난 기계였죠. 기계라는 거야. 기계라는 건 인간성이 없고 로봇처럼 일만 한다는 건데 그 기계가 성이 났어요. 그렇다는 걸 화를 낼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성 상실과 회복을 그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한 게 성난 기계고 기계는 인간성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 작품에 있는 회기가 기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화를 내면 성난 기계가 되겠죠.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왜냐하면 이녹 아까 설명에서 뭐였냐면 담배 공장에서 포장을 한다고 했어. 근데 담배는 얘들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조건 이걸 사서 피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겠죠. 그렇지만 나는 담배 공장에서 일한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 이걸 피는 사람들이 아플 걸 알면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나도 똑같다. 나도 너처럼 피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는 거랑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 너랑 나랑 똑같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피장파장이라고 해요. 피장파장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서로 같다는 거죠. 어떤 이녹이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라고 해서 제목에 있는 기계라는 말이 등장했죠. 별표 칠게요. 회기의 성격이 제시됐어요. 회기는 이기적이고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이때 금숙의 표정이 동요된다. 금숙은 간호사였는데 왜 동요되냐면 병원 내에서 회기의 별명이 기계였는데 그거를 대화 몇 마디 나누지 않은 이녹이 바로 알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동요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부분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회기의 말부터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